안녕하세요. 건설 기술자 여러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설담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 공무에게 필수적인 하도급 계약,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급 금액의 82%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이슈들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도급 계약을 단순한 업무 절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공사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까지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특히 도급 금액의 82% 기준은 현장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실질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엄청 강하다는 거. 이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관에다 신고하는 서류상으로만 82%에 억지로 맞춰지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속닥속닥. 하지만 간과하지 마세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예를 들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초에 체결했던 원래 계약대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거든요. 아는 것이 힘.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한 82% 기준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82% 기준은 바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사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까지 언급하니 뭔가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 즉 도급 금액의 82% 미만으로 책정되면 부당한 하도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기준이 존재할까요? 바로 건설업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수급인의 정당한 원가 보정과 안정적인 시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랍니다. 쉽게 말해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2%는 단순하게 계산된 비율이 절대 아닙니다.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재료비, 필수적인 경비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관리비, 합리적인 이윤, 그리고 세금인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더하여 계산된 총 도급 금액의 82%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그럼 복잡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아볼까요? 3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 1.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 시 터무니없는 단가 위반 사례. 원도급자의 전체 도급 금액이 20억 원이었고 그중 철근 콘크리트 공동에 해당하는 도급 내역 금액은 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도급자는 이 공사를 3.5억 원이라는 헐값에 수주했죠. 82% 기준에 따르면 최소 4.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결국 억울함을 느낀 하수급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원도급자는 과징금 폭탄을 맞음과 동시에 하도급 대금을 즉시 올려주라는 따끔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사례 2. 자재 직접 지급 방식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82%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분쟁 사례. 원도급자가 레미콘, 철근과 같이 공사의 필수적인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하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도급 금액은 80% 수준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 자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나 차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셈이었죠. 하수급자는 억울함을 느껴 분쟁을 제기했지만 다행히 원도급자는 꼼꼼하게 준비해둔 산출 내역서와 자재 공급, 증빙자료 덕분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사례 3.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비용을 잘못 포함하여 발생한 착오 사례.
이번에는 하도급자가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약 500만 원을 하도급 금액에 함부로 포함해서 계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원도급자는 이 점을 지적하며 82% 기준에 이미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보증료는 하도급 금액 산정 시 제외 대상입니다. 결국 법원은 하수급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도급자는 차액 일부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반드시 하도급 금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만 짚어 요약해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사 제1항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종계약 금액의 82%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며 자재비나 보증수수료 등 수급인이 직접 부담하는 정당한 비용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23 개정 원가를 심하게 밑도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 하도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심지어 계약 무효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관련 판례도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서울고등법원 2022나 20만 4123 판결 하도급 대금이 전체 도급 공종 계약 금액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 내용에 비해 대가가 지나치게 낮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면 해당 하도급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도급자는 미지급된 공사비를 하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9-26만 7321 판결 발주자가 특정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자재 금액은 하도급 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82% 기준은 자재 제외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건설기술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공종의 원도급 내역서 기준 단가를 꼼꼼히 검토하고 82%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한 수치로 계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때는 해당 품목 및 금액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세금 계산서, 납품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절대로 하도급 금액 산정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하도급 계약서의 하도급 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하도급 금액을 획일적인 단가 기준으로만 정하지 말고 실제 공사 내용, 현장 조건, 공사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더 많은 건설 실무 정보와 유용한 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설담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저희 설담연구소는 언제나 건설 기술자, 여러분이 널리 이로운 그리고 존경받는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